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투사의 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에서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흔적들을 보여줬었고요. 이 흔적들이 나타나 있었죠. 그리고 추세 반전의 지표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자,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추세 반전의 지표, 영망치형 캔들과 십자 형태의 도지 캔들이 연달아 나타나면서 상승의 초입이다, 추세 반전의 초입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주말에 언급드렸던 부분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 상승한 종목들이 많은데 두사이너빌리티는 변동이 거의 없어서 불만이 좀 많으실 텐데 나쁜 상황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의미가 큰 박스권 하단의 자리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이고, 그 전거래일을 보면 조금 확대해서, 전거래일을 보면 요 매물대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영망치형 캔들로다가. 자, 이거 매물 소화하는 흐름이죠. 캔들 자체도 영망치랑 십자 형태의 도지 캔들은 요 몸통이 좀 있긴 한데, 요 두 가지가 추세 반전의 캔들로 분석이 되거든요. 자, 전체적으로는 횡보하는 그림인데 단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이제 박스권 내에서 하락하던 추세에서 추세 반전의 지표가 동시에 두 개가 뜬 것이고, 매물대 매물 소화를 거친 흐름이기 때문에 다가올 CES 2026 이슈를 등에 업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경우의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고요. 두사이너빌리티는 기간 조정을 보여줬던 사례가 바로 직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힌트였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죠. 흐름이 똑같습니다. 한번 이탈했던 것까지, 공포심을 조성했던 부분까지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를 소화하고, 한차례 소화하고 매물대를 등에 업고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죠. 자, 여기도 흐름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물대, 그리고 주말간 CES 2026 이 이슈를 등에 업을 거라고 했었는데, 자, 이제 CES 2026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죠. 1월 6일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맞춰서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박스권 상단을 향해 가는 흐름을 목격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돌파를 예측했습니다. 자, 두산어빌리티야 늘 제로가 있죠. 수주가 나와도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주도 주체의 의도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자체가 AI 테마를 주도하는 이 반도체 대형주들이 급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AI 인프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전력 관련돼서 SMR이나 가스터빈 요걸 다루는 두산에너빌리티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후발주는 지금 AI 섹터에서 선발주는 이제 뭐 반도체 쪽이잖아요. 전력은 좀 후발주일 수밖에 없고,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선발주들이 다 반영된 이후에 선발주들 조정받을 때 그 선발주에 들어갔던 수급들이 빠져나오면서 수급이 순환되면서 뒤늦은 출발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SMR 기업인 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블룸 에너지 등등 얘네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AI와 원전 업종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의 단독 호재보다는 섹터의 어떤 호재가, 테마에 어떤 호재가 있냐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세계 증시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행보에 따라서 업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CES 2026에서 AI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고 그 내용들이 두산에너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세부 내용은 텔레그램방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후에 영상으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매물대가 원래 기존에 여기 있었다가 좀 깜빡깜빡이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던 매물대보다 여기에 매물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존에 강력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박스권 상단은 강력한 지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매물대가 쌓여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여기 강력한 지지가 설정이 됐고 또 매물대로서 강력한 저항이 생겨버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요 자리는 저항이고 요 자리는 지지다. 아주 폭이 좁죠. 만약에 지금 흐름대로 여기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은 요 매물대도 지지 스탠스를 잡기 때문에 저점을 좀 더 올려놨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요 요 좁은 자리에서 단기간 동안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부정적이지 않은 게 일단 요 위로 올라가면은 지지대를 높였으니까 좋은 거고요. 요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틈새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격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여기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저항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지지에 부딪혔을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 주가 추세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일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든 요 위로 올라오든. 자, 다만 마지막 상황에 따라서 뭘 봐야 되는지, 뭘 보고 힌트를 얻어야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는 해야겠죠. 자, 이 부분 디테일도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터 전체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급등한 이유가 단기적인 호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질 텐데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업종의 호황, SMR이라는 것과 그리고 AI 인프라 전력 이 두 가지로 더블 테마죠. 두 섹터 모두 상승하는 추세 그리고 이제 CES 2026을 앞두고 있는 상태 그리고 증시의 상승이 맞물려서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가 아닌 테마의 가치 상승 시장의 중심에 이렇게 교집합으로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중장기적인 성격을 띤 상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상승 재료 소멸 같은 게 있을 수 없는 상승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기대감인데 기대감 받고 다시 빠지는 경우 많잖아요. 기대감 상승분 다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종의 호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빠지려면 AI나 뭐 SMR 이 섹터 자체가 빠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영향을 받긴 할 텐데요. 걔네도 뭐 AI 섹터와 그리고 AI 인프라의 필수전으로 판단되는 전력, 즉 SMR 업종 자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크게 빠질 것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은 뉴스케일 파워의 차트인데요. 자,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세 차익 매물이 그렇게 쏟아질 것으로 판단되지가 않고요. 이렇게 크게 넓혀서 보면은 자, 얘네도 지금 지지대가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수렴된 자리인데 지지와 저항이 수렴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투자자들 투심의 집합체가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들의 평단과도 연관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반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급등을 한다거나 다시 내려왔는데 지지받고 반등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마지노선까지 내려왔고 마지노선은 지켜주는 것을 목격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흐름도 꽤나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렇게 CES2026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죠? 이 CES2026에 참가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이고, 자, 이번 CES2026은 신제품 발표를 넘어서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로봇이나 뭐 하드웨어가 몸을 갖게 되는 거죠. AI 섹터에 자금이 몰린 것도 작년 CES 2025를 필두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존부터 챗 GPT로 AI가 주목을 받긴 했었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게 CES 2025였죠. 작년에는 모든 곳에 AI였다면 올해는 움직이는 AI입니다. 작년에는 AI가 레시피를 알려줬다면 올해는 AI 로봇이 레시피대로 재료를 갖다 주는 또는 요리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뭐 반도체 기업이나 뭐 로봇 기업, AI 기업, 이 기업들의 기술 성장에 따라서 AI의 필요성과 편리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술 성장이 어느 특정 지점, 한계치에 가깝게 도달한다면 또는 우리 일상에 가깝게 들어오는 수준이 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인프라,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SMR 또는 가스터빈, 특히 SMR. 자, 근데 기술 성장 다 했는데 내 일상에 AI가 배치됐는데 그때서야 SMR을 건설할 수는 없겠죠. 그때서야 인프라를 구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전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 CES 2026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게 이번 CES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새벽 현지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날짜로는 한국 날짜로는 수요일 새벽부터 AI 관련된 또는 로봇 관련된 뉴스들이 대거 쏟아질 겁니다. 자, 행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기준 6일부터 9일까지고요. 그리고 미디어 데이는 4일부터 5일입니다. 주요 기업 키노트는 미디어 데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 세계 4,500개 이상의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한국 기업은 약 1,000곳이 참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요 주제가 AI이고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AI 인프라도 주목을 받게 될 테니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뭐 평생 오르기만 하는 거 아니니까 대응은 어느 정도 매번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높은 자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번에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면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이게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이제 1조 7,800억입니다.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뭐 매수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리고 이 CES 2026 내용을 토대로 기대감이 더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고점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많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면 주도 주체의 엑시트 리스크도 점점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업황이 좋고 주가 전망도 밝은 편인데 그렇다고 상승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권이라면 반드시 가격 조정이 찾아옵니다. 이 세력이라는 존재, 주도 주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돈 벌어주려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의 비전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가격 조정은 더 동반이 됩니다. 그래야 주도 주체가 개인들 물량을 낮은 데서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기업의 가치는 높으니까 다시 올라갈 테고. 대부분의 개인들은 종목 현황이 어떻든 주가가 오르면 좋은 종목, 주가가 내리면 안 좋은 종목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개인들의 이익을 적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물량을 뺏어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팔아라 뭐 이런 것은 절대 아니지만 주가가 고점 근처라면 주도주체 엑시트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 주가의 하락을 막아주던 주체, 뉴스가 있을 때 상승에 힘을 보태 매수세를 더 유입시킨 주체가
엑시트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개인적으로는 기대감 일정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단계라고 보지는 않지만, 딱 하나, 주가가 고점 부근이고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는 시점이다 라는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쪽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을 높였고 고점이 뚫린 것을 확인한 후에 점검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 최소한 데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저항의 자리다라는 흔적을 확인한다면 분할로 일부라도 쪼개서 일단 내 주머니에 일부 챙기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지지의 흔적을 확인했을 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항의 자리라던가 뭐 지지의 자리 같은 것은 보통 수렴됩니다. 수렴. 의미가 있는 자리는 수렴이 됩니다. 한 번 저항받는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수차례 저항받는 자리가 있고요. 수차례 지지받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들을 체크하시면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련된 디테일은 텔레그램 방에서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제 CES 2026에서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투자 에너빌리티에 영향을 줄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AI 산업의 중심이 어디인지, 중심에 따라서 선발주와 후발주는 무엇이 될지 분석해서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혜택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중복 체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여러분의 연락처 뭐 010에 뭐 123456778이다 이렇게 기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답신으로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듯이 금전 발생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장과 퇴장이 자유롭기 때문에 달면 삼키시고 쓰면 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에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 자, 18일자 추천 종목입니다. 자, 이미지 캡처 해온 게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모티콘도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텔레그램방 채널이고요. 저 종목은 현대무백스 그리고 HVM을 추천드렸습니다. 18일 날 추천을 드린 거고요. 자,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현대무백스. 자, 18일 날 장이 끝나고 정규장이 끝나고 오후 6시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가 아니라면 19일 날 매수할 수 있었겠죠.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보더라도 수익률이 고점은 93% 정도가 나왔고요. 보수적으로 매도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74% 정도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HVM. 자, 마찬가지로 같은 날 추천드렸기 때문에 18일 넥스트레이드나 19일 날 매수할 수 있었겠죠.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64%입니다. 자, 물론 매도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매도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겠지만, 이 종목 추천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종목 추천 찾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꼭 매수할 필요 없이 지켜만 보시더라도 종목 선정 방법이라도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